새벽 4시 경보음이 터졌습니다. 먹구름 같은 드론대의 궤적이 도시 상공을 뒤덮고 모든 방어 체계가 붉게 깜박였습니다. 경보음이 울린 후 단 7분 순식간에 모든 기지의 방공 체계는 셧다운. 각국의 관제실이 동시에 비명을 질렀습니다. 사방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죠. 메이디, 메이디. 불가능했습니다. 모두가 그렇게 말했죠. 드론대를 막을 방법은 없다고. 미국이 실패했습니다. 이스라엘도 고전했습니다. 나토는 손을 들었죠. 그런데 누군가는 해냈습니다. 금지된 무기의 원리를 평화의 방패로 바꿨습니다. 혼란의 중심에서 정체 모를 신호 하나가 전송되었습니다. 단 한 번의 폭발음, 그 이후에 엄청난 수의 드론들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죠. 영상은 하얗게 번쩍였고 통신은 끊겼으며 하늘은 잠시 사라졌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모두들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몇 시간 뒤 잿빛 구름 사이로 단 하나의 이름이 떠올랐습니다. 단 한 번의 폭발로 전 세계 방공 교리를 바꾼 기적의 나라, 그건 바로 대한민국. 그리고 세계는 그 이름을 다시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날의 기록은 마치 유령처럼 수초간의 공백으로 남아 있습니다. 온 하늘에 뒤덮던 중국의 무시무시한 드론 부대가 흔적도 없이 사라진 대사건. 이제는 하늘의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방공의 교과서가 다시 쓰였고 첫 페이지에는 한 나라의 위대한 이름이 새겨졌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는 그 이름 말이죠. 단 1초의 구독, 좋아요는 방송에 도움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이 죽었습니다. 무전기 너머로 들린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니, 부서지고 있었죠.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뭐라 말해야 할까요? 계속 쏘라고. 소용없었습니다. 300대가 몰려왔습니다. 우린 한 발에 40억짜리 미사일을 계속 쐈죠. 하지만 5대도 못 잡았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달랐습니다. 공포스러운 드론 300대를 지우는데 걸리는 시간은 단 5초. 단 5초였습니다. 믿을 수 있겠습니까? 나도 못 믿었습니다. 직접 보기 전에는요. 저는 에드워드 호크입니다. 영국 공군 대령 출신이죠. 30년간 하늘을 지켜왔습니다. 케임브리지에서 군사전략학 박사 학위를 받았고요. 걸프전과 코소보 작전에 모두 참여했습니다. 지금은 나토 방공체계 자문위원으로 일하고 있어요. 브뤼셀 본부에서 각국 방공 시스템을 분석하죠. 저만이 할 수 있는 방공 시스템, 그게 제 인생 전부였습니다. 어떤 위협이 오든 막을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날까지는요. 2024년 3월 15일 새벽 4시. 중동 전선이었습니다. 레이더 화면에 붉은 점들이 나타났죠. 대령님, 다수 목표물 접근 중입니다. 처음엔 별거 아니라 생각했습니다. 드론 몇 대겠거니 했죠. 하지만 숫자가 늘어났습니다. 10대, 50대, 100대. 화면이 붉게 물들었어요. 300대.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패트리엇 발사 준비.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한 발에 40억 원짜리 미사일이죠. 세계 최고의 방공 시스템입니다. 쾅! 첫 발이 날아갔습니다. 명중했어요. 드론 한 대가 불덩이가 되어 떨어졌죠. 하지만 나머지 299대는 계속 몰려왔습니다. 2번 발사, 3번 발사. 미사일이 계속 날아갔습니다. 하지만 드론은 너무 많았죠. 너무 빠르고 너무 작았어요. 레이더는 목표물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미사일은 따라잡지 못했죠. 왜냐고요? 드론 한 대 잡는데 40억이 드는데 적은 300대에 단돈 30억. 경제성? 이미 말도 안 되는 수준이죠. 대령님, 기지 상공입니다. 그 순간 폭음이 터졌습니다. 병참 창고가 불타올랐죠. 통신탑이 무너졌습니다. 활주로에 구멍이 뚫렸어요. 쏴. 계속 쏴. 비명 같은 명령이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소용없었어요. 지휘 통제실의 불빛이 깜빡였습니다. 모니터가 하나둘 꺼져갔죠. 무전도 끊겼습니다. 우린 하늘을 보고 있었지만 하늘을 지킬 수 없었습니다. 7분. 고작 7분 만에 기지는 완전 무력화됐습니다. 이제 그만, 더 이상 의미는 없다. 전 힘없는 목소리로 외쳤죠. 그날 23명이 죽었습니다. 내 눈앞에서 무기력하게 말이죠. 나는 그날 깨달았습니다. 전쟁의 룰이 바뀌었다는 것을. 다음 날 브뤼셀. 나토 긴급회의가 소집됐습니다. 회의실은 무거웠습니다.
40개국 대표들의 표정이 어두웠죠. 해결책이 있습니까? 미국 대표가 물었습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어요. 독일 장군이 입을 열었습니다. 고가 미사일로는 불가능합니다. 프랑스 대표가 고개를 저었죠. 이지스함도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영국 참모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합니다. 말만 무성했죠. 하지만 답은 없었습니다. 나는 그날 밤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각국에서 올라온 보고서를 읽었죠.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이스라엘. 전부 실패 사례였습니다. 책상 위에 서류가 쌓여갔습니다. 커피가 식어갔죠. 시계는 새벽 2시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그런데 마지막 보고서. 한 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대한민국 방공체계 신규 실험 성공. 나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겨우 한국. 그들이 이 문제를 풀 리 없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보고서 내용이 구체적이었거든요. 드론 300대 동시 대응, 5초 내 전멸, 명중률 99.3%. 제 눈을 의심하게 하는 말도 안 되는 숫자였습니다. 나는 그 보고서를 다시 읽었습니다. 한 번, 2번, 3번. 그리고 손이 떨렸습니다. 설마 하는 생각이 들었죠. 그리고 전화를 들었습니다. 서울 방산 박람회 일정 확인해줘. 나는 직접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대한민국의 하늘을. 인천공항에 내렸습니다. 2024년 4월 3일이었죠. 솔직히 말하면 기대는 안 했습니다. 아시아 방산 전시회는 대부분 홍보용이거든요. 화려한 영상과 과장된 수치. 그게 전부라고 생각했습니다. 에드워드 호크 대령님이십니까? 한국 측 안내 담당자가 다가왔습니다. 젊은 여성이었죠. 유창한 영어를 구사했어요. 박람회장으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차는 일산으로 향했습니다. 킨텍스라는 전시장이었죠. 창밖으로 서울이 지나갔습니다. 고층 빌딩들이 즐비했어요. 깨끗하고 현대적인 도시였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은 무거웠죠. 이곳에서 뭘 발견할 수 있을까? 박람회장에 도착했습니다. 생각보다 규모가 컸어요. 각국 방산 업체들의 부스가 늘어서 있었죠. 한국항공우주산업, 한화, LIG 넥스원. 낯선 이름들이었습니다. 이쪽입니다. 안내원이 한 부스 앞에 멈췄습니다. 천공2 방공 시스템이라고 적혀 있었죠. 부스는 조용했습니다. 다른 곳처럼 화려하지 않았어요. 대신 중앙에 거대한 포탑 모형이 서 있었습니다. 실물입니까? 내가 물었죠. 네, 실제 작동 가능한 시제품입니다. 한국인 엔지니어가 대답했습니다.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성이었어요. 차분한 목소리였죠. 시연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가 태블릿을 조작했습니다. 순간 부스 뒤편 스크린이 켜졌어요. 실험장 영상이었습니다. 하늘에 점들이 떴습니다. 드론 모형이었죠. 10대, 20대, 50대. 계속 늘어났습니다. 내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목표물 100대입니다. 엔지니어가 말했습니다. 영상 속 포탑이 움직였습니다. 너무 빨랐어요. 레이더가 회전하며 하늘을 스캔했죠. 그리고 쾅! 포탄이 발사됐습니다. 하지만 일반 포탄이 아니었어요. 공중에서 폭발했습니다. 그런데 그냥 폭발이 아니었죠. 하늘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뭡니까 저게? 내가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ABM 어헤드탄입니다. 엔지니어가 설명했습니다. 30mm 포탄 안에 텅스텐 파편 152개가 들어있습니다. 목표물 5m 전방에서 프로그래밍된 시점에 폭발하죠. 그러면 그가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드론들이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동시에요. 마치 지우개로 지운 것처럼. 점이 아니라 면으로 맞춥니다. 그의 말에 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영상이 계속됐습니다. 두 번째 발사. 세 번째 발사. 5초. 고작 5초 만에 하늘이 깨끗해졌습니다. 100대 전멸. 소요 시간 4.8초입니다. 엔지니어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하지만 내 머릿속은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죠. 어떻게?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A4 레이더입니다. 그가 다른 화면을 띄웠습니다. 초당 50개 목표물 동시 추적이 가능합니다. 탐지 거리는 20km, 정확도는 기존 레이더 대비 2배입니다. 숫자가 머리를 때렸습니다. 초당 50개, 20km, 그리고 이건 국산입니다. 레이더도 포탑도 탄도 전부요. 그 말에 나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전부 국산, 미국도 못하는 걸, 영국도 포기한 걸, 실전 테스트는 했습니까? 내가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네. 작년 11월 실시했습니다. 드론 300대 대상으로요. 300대. 그 숫자가 또 나왔습니다. 결과는 5.2초 만에 297대 격추. 명중률 99%입니다. 나는 그 자리에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7분 동안 속수무책이었던 우리. 5초 만에 끝낸 그들. 불가능하다고 했던 것이 내가 중얼거렸습니다. 가능합니다. 엔지니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대령님, 이건 총알이 아닙니다. 방패입니다. 우린 적을 죽이는 게 아니라 우리 사람들을 살리는 겁니다. 그 말에 나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방패. 30년간 나는 무기를 연구했습니다. 더 강한 총, 더 빠른 미사일. 하지만 이들은 달랐습니다. 방패를 만들고 있었죠. 더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엔지니어가 다른 부스로 나를 안내했습니다. 실물 크기의 포탑이 서 있었어요. 가까이서 보니 더 압도적이었습니다. 직접 만져보십시오. 나는 조심스럽게 포신에 손을 댔습니다. 차갑고 단단했죠. 이게 하늘을 지운 무기. 한 발의 비용이 얼마입니까? 약 500만 원입니다. 나는 계산을 했습니다. 패트리엇 한 발이 40억. 어헤드탄 한 발이 500만 원. 800분의 1. 그럼 100대를 잡는데 5억 원 정도입니다. 패트리엇 한 발보다 싸죠. 나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허탈한 웃음이었어요. 우린 40억짜리로 1억짜리를 쫓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500만 원짜리로 그걸 다 잡았죠. 이건 전쟁이 아닙니다. 내가 말했습니다. 수학입니다. 엔지니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깁니다. 나는 그날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뭘 만들었는지. 하늘의 샷건, 면으로 쏘는 방패, 그리고 무엇보다 희망.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한국 측에서 연락이 왔죠. 통합 시스템 설명회에 초대하고 싶습니다. 나는 즉시 승낙했습니다. 장소는 경기도 이천. 한 연구소였어요. 회의실에 들어서자 대형 스크린이 보였습니다. 여러 명의 엔지니어가 앉아 있었죠. 대령님, 어제 보신 건 일부입니다. 팀장으로 보이는 사람이 말했습니다. 50대 초반쯤 되어 보였어요. 오늘은 전체 시스템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스크린에 도표가 떴습니다. A4 레이더. 그가 첫 번째를 가리켰습니다. 이게 눈입니다. X밴드 능동 위상 배열 레이더죠. 20km 내 모든 목표물을 동시에 추적합니다. 초당 50개까지 가능해요. 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0mm 포탑. 두 번째였습니다. 이게 8입니다. 분당 1000발 발사 가능하죠. 회전 속도는 초당 60도. 어떤 각도든 즉시 대응합니다. 그리고 ABM 어헤드탄. 세 번째였습니다. 이게 주먹입니다. 152개 텅스텐 파편이 5m 반경을 커버하죠. 점이 아니라 면으로 맞춥니다. 그가 손을 펼쳤습니다. 이 셋이 하나가 되면 스크린이 바뀌었습니다. 3D 시뮬레이션이었어요. 드론 킬존이 형성됩니다. 화면에 반구형 영역이 나타났습니다. 붉은색이었죠. 이 영역 안으로 들어오는 모든 드론은 자동으로 격추됩니다. 인간 개입 최소화. 시스템이 판단하고 실행하죠. 자동. 내가 물었습니다. 네. 인공지능 기반입니다. 위협 판단부터 발사까지 0.3초. 사람보다 10배 빠릅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시뮬레이션 돌려보겠습니다. 엔지니어가 키보드를 쳤습니다.
화면에 드론들이 나타났습니다. 10대, 30대, 50대. 계속 늘어났어요. 100대. 시작합니다. 드론들이 움직였습니다. 사방에서 몰려왔죠. 레이더가 돌았습니다. 화면에 숫자가 떴어요. 표적 100개 포착. 위협 분석 완료. 교전 개시. 포탑이 회전했습니다. 탕, 탕, 탕. 발사음이 울렸습니다. 하지만 영상이었죠. 하늘에 하얀 꽃들이 피어났습니다. 폭발이 아니었어요. 파편 구름이었습니다. 드론들이 쓰러졌습니다. 하나, 둘이 아니었죠. 동시에요. 1초. 엔지니어가 카운트했습니다. 2초. 더 많은 드론이 떨어졌습니다. 3초. 하늘이 텅 비어갔어요. 4초. 마지막 드론 몇 대가 남았습니다. 5초. 끝이었습니다. 격추 98대. 명중률 98%. 소요시간 4.7초입니다. 나는 말을 잃었습니다. 나머지 2대는 자폭했습니다. 우리가 쏘기도 전에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이건 내가 입을 열었습니다. 이건 하늘의 샷건입니다. 엔지니어들이 나를 봤습니다. 샷건은 점이 아니라 면으로 쏩니다. 여러분이 만든 게 바로 그겁니다. 하늘 전체를 쏘는 샷건이죠. 팀장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확한 비유입니다. 그가 일어났습니다. 대령님, 한 가지 더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우리는 밖으로 나갔습니다. 건물 옆 야외 공터였어요. 실물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포탑이 하늘을 향하고 있었죠. 만져보십시오. 나는 다가갔습니다. 포신에 손을 댔어요.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묵직했죠. 이걸 만드는데 얼마나 걸렸습니까? 7년입니다. 팀장이 대답했습니다. 왜 만들었습니까? 내가 물었습니다. 팀장이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우리 아들이 공군입니다. 그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전쟁이 나면 저 아이가 하늘로 올라갑니다. 드론대를 막으러요. 하지만 전투기로는 못 막습니다. 너무 작고 많으니까요. 그가 포탑을 쳤습니다. 그래서 만들었습니다. 내 아들을, 우리 아들들을 지킬 방패를요. 나는 그의 눈을 봤습니다. 붉게 충혈되어 있었죠. 이건 무기가 아닙니다. 그가 말을 이었습니다. 방패입니다. 죽이는 게 아니라 지키는 거죠. 우린 금지된 무기의 원리를 평화를 지키는 방패로 바꿨습니다. 금지된 무기. 클러스터탄이 떠올랐습니다. 국제적으로 금지된 무기죠. 민간인 피해가 크니까요. 하지만 그 원리를, 공중에서 파편을 뿌리는 그 기술을 이들은 방공에 적용했습니다. 땅이 아닌 하늘에서, 사람이 아닌 드론을 향해. 당신들은 천재입니다. 내가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팀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린 그냥 아빠입니다. 아들을 지키고 싶은 그 말에 내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나는 30년간 무기를 연구했습니다. 더 강한 무기, 더 치명적인 무기. 하지만 이들은 달랐습니다. 지키는 무기를 만들었죠. 돌아가서 보고하겠습니다. 내가 말했습니다. 나토에, 전 세계에 알리겠습니다. 당신들이 뭘 해냈는지를. 팀장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악수했습니다.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와 노트북을 켰습니다. 보고서를 쓰기 시작했죠. 한국의 방공 시스템은 게임 체인저다. 첫 문장이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무기가 아니다. 패러다임의 전환이다. 전쟁이 아닌 방어의 예술이다. 손가락이 자판을 두드렸습니다. 세계는 이제 한국을 배워야 한다. 나는 그날 밤 처음으로 평화롭게 잠들었습니다. 악몽 없이. 하늘이 지켜지고 있었으니까요. 브뤼셀로 돌아왔습니다. 2024년 4월 10일이었죠. 나토 본부 회의실. 40개국 대표가 모였습니다. 내 차례였어요. 한국방산 박람회 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프로젝터가 켜졌습니다. 스크린에 A4 레이더 사진이 떴죠. 한국이 개발한 통합 방공 시스템입니다. 드론 300대를 5초 내에 격추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했습니다. 너무 조용했어요. 명중률 99%. 비용은 패트리엇 대비 800분의 1입니다. 나는 계속 설명했습니다. A4 레이더는 초당 50개 목표물 동시 추적이 가능합니다. 30mm 어헤드 탄은 공중에서 152개 파편으로 분산되죠. 이건 잠깐. 미국 대표가 손을 들었습니다. 50대 중반의 장성이었어요. 호크 대령. 그게 실전 데이터입니까? 시연 데이터입니다. 하지만 시연? 그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시연용 트릭이군요. 우리도 박람회에서 멋진 쇼 많이 봤습니다. 몇몇이 웃었습니다. 내 얼굴이 뜨거워졌어요. 트릭이 아닙니다. 저는 직접 봤습니다. 시스템 전체를. 직접 봤다고요? 독일 장군이 끼어들었습니다. 호크 대령, 한국이 우리보다 앞선 기술을 가졌다는 겁니까? 우리가 수십 년간 못한 걸 그들이 7년 만에 해냈다고요? 그렇습니다. 내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불가능합니다. 프랑스 대표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레이더 기술은 우리가 최고입니다. 한국이 그 정도 정밀도를 가질 리 없어요. 데이터가 있습니다. 나는 서류를 들었습니다. 여기 명중률, 반응 속도, 비용 분석이 다 나와 있습니다. 조작된 데이터 아닙니까? 영국 참모가 말했습니다. 내 조국 사람이었죠. 박람회 수치는 언제나 과장됩니다. 실전은 다르죠. 그래서 실전 테스트를 제안합니다. 내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나토 관측단을 파견해 직접 확인하면 됩니다. 의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호크 대령, 우리가 왜 검증되지 않은 시스템에 자원을 써야 합니까? 왜냐면 내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왜냐면 우리에겐 대안이 없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중동에서 23명이 죽었습니다. 우리 방공망이 무너지는 걸 지켜봤죠. 그런데 해결책이 나타났습니다. 한국에서요. 그런데 왜 확인하지 않습니까? 감정적으로 판단하시는군요. 미국 대표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대령, 당신은 한국에 매료됐습니다. 하지만 우린 현실을 봐야 해요. 한국의 기적? 그건 마케팅일 뿐입니다.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박혔어요. 실전 테스트 승인 거는 보류하겠습니다. 의장이 선언했습니다. 추가 검토 후 재논의하죠. 탕. 의사봉이 울렸습니다. 회의가 끝났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다른 대표들이 하나둘 나갔죠. 아무도 나를 보지 않았습니다. 복도로 나왔습니다. 벽에 기댔어요. 내가 틀린 건가? 의심이 밀려왔습니다. 정말 시연용 트릭이었을까? 데이터가 과장된 걸까? 나는 속은 걸까?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에 앉았죠. 한국 측 자료를 다시 펼쳤습니다. 숫자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초당 50개 추적. 5초 내 300대 격추. 명중률 99%. 불가능한가? 하지만 나는 봤습니다. 포탑이 움직이는 걸. 하늘이 하얗게 변하는 걸. 엔지니어의 눈빛을. 내 아들을 지키고 싶은 그 말이 떠올랐습니다.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각국 드론 방어 실패 사례를 검색했죠. 미국 마이너스 실패, 영국 마이너스 실패, 독일 마이너스 실패, 프랑스 마이너스 실패, 이스라엘 마이너스 부분 성공. 모두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한국만 성공? 말이 안 돼. 회의실 사람들 말이 맞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손이 떨렸습니다. 만약 진짜라면, 만약 한국이 정말 해냈다면, 우리가 그걸 무시한다면 더 많은 사람이 죽을 겁니다. 중동의 그 23명처럼 전화기를 집었습니다. 내려놨어요. 다시 집었습니다. 확인해야 한다. 누가 뭐라든 나는 직접 봐야 합니다. 실전을, 진짜 전투를. 한국 담당자에게 메일을 썼습니다. 실전 테스트 참관을 요청합니다. 개인 자격으로.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전송 버튼 위에 커서가 있었죠. 이러면 끝이다. 나토의 공식 입장을 거스르는 겁니다.
내 커리어가 끝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중동의 하늘이 떠올랐습니다. 불타는 기지, 떨어지는 사람들, 딸깍 전송했습니다. 의자에 등을 기댔습니다. 천장을 봤어요. 내가 미친 건가? 30년 경력을 걸고 한국을 믿는다? 웃음이 나왔습니다. 쓴 웃음이었죠.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브뤼셀의 하늘이었어요. 평화로웠습니다. 이 하늘을 지키려면 답을 찾아야 합니다. 설령 그게 한국에 있다 해도. 노트북 알림이 울렸습니다. 한국 측 답장이었어요. 환영합니다. 다음 주 실전 테스트가 있습니다. 초대하겠습니다. 심장이 쿵 뛰었습니다. 다음 주 나는 다시 한국으로 갑니다. 이번엔 진실을 확인하러 인천공항에 다시 내렸습니다. 2024년 4월 18일이었죠. 이번엔 혼자였습니다. 나토 공식 파견이 아니었어요. 개인 자격이었습니다. 대령님, 이쪽입니다. 한국 측 담당자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디로 갑니까? 안성입니다. 국방과학연구소 실험장이죠. 차는 남쪽으로 달렸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산으로 둘러싸인 넓은 평지가 나타났습니다. 펜스가 쳐져 있었어요. 군인들이 경비를 서고 있었죠. 실전 테스트장입니다. 들어서자 거대한 포탑이 보였습니다. 박람회에서 본 것보다 컸어요. 실물입니까? 네. 작전 배치용 완제품입니다.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관측 벙커로 안내됐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실험장이 보였죠. 여러 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해외 관측관들이었어요. 프랑스에서 왔습니다. 터키입니다. 폴란드요. 모두 나처럼 개인 자격이었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한국 측 책임자가 말했습니다. 스크린에 실험장이 떴습니다. 오늘은 드론 300대를 투입합니다. 실제 작동하는 드론이죠. 중국제, 이란제, 터키제 혼합입니다. 300대. 다시 그 숫자였습니다. 실험이 아닙니다. 책임자가 강조했습니다. 실전입니다. 모니터의 카운트다운이 시작됐습니다. 10, 9, 8. 손바닥에 땀이 났습니다. 3, 2, 1. 하늘이 검게 변했습니다. 드론들이었어요. 사방에서 몰려왔습니다. 저게 전부입니까? 옆자리 프랑스 관측관이 중얼거렸습니다. 300대 맞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레이더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에 붉은 점들이 가득 찼죠. 표적 포착. 기계음이 울렸습니다. 위협 분석 완료. 포탑이 움직였습니다. 너무 빨랐어요. 교전 개시. 쾅. 첫 발이 나갔습니다. 하늘에 하얀 구름이 폭발했죠. 그리고 드론 10여 대가 동시에 떨어졌습니다. 세상에. 누군가 숨을 삼켰습니다. 탕, 탕, 탕. 포탄이 계속 날아갔습니다. 하늘이 하얗게 물들었어요. 드론들이 비처럼 쏟아졌습니다. 1초. 내가 세기 시작했습니다. 2초. 더 많이 떨어졌습니다. 3초. 하늘이 텅 비어가고 있었어요. 4초. 마지막 몇 대가 남았습니다. 5초. 끝이었습니다. 정적이 흘렀습니다. 화면을 보던 모두가 입을 다물지 못했죠. 격추 297대. 책임자가 발표했습니다. 소요시간 4.9초. 명중률 99%입니다. 불가능. 터키 관측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떻게 이게? 하지만 우린 봤습니다. 직접.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밖으로 나갔어요. 실험장으로 걸어갔습니다. 땅에 드론 잔해가 널려 있었습니다. 부서진 프로펠러. 녹아내린 회로 기판. 검게 탄 배터리. 손으로 집었습니다. 뜨거웠어요. 대령님. 한국 엔지니어가 다가왔습니다. 믿어지십니까? 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 눈으로 봤으니까요. 그가 웃었습니다. 7년 걸렸습니다. 고작 7년에 이걸? 아니요.
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7년은 짧지 않았습니다. 수천 번 실패했죠. 포탄이 터지지 않았어요. 레이더가 오작동했습니다. 처음엔 10대도 못 잡았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하늘을 봤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저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걸 보낼 수 없었어요. 그래서 만들었죠. 지킬 방법을. 내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당신들은 해냈습니다. 아직입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세계가 믿어야 합니다. 당신처럼. 나는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사진을 찍었어요. 드론 잔해, 포탑, 하늘. 보여주겠습니다. 내가 말했습니다. 나토에, 전 세계에. 벙커로 돌아왔습니다. 다른 관측관들이 웅성거리고 있었어요. 믿을 수 없어. 어떻게 저게 가능하지? 우리가 못한 걸. 폴란드 장교가 나를 봤습니다. 대령, 당신 말이 맞았습니다. 그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한국이 해냈군요. 악수했습니다. 우린 틀렸습니다. 터키 관측관도 다가왔습니다. 다시 봐야겠습니다. 한국을. 프랑스 대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보고서 쓰겠습니다. 이건 진짜입니다. 나는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어둡지 않았습니다. 빛이 보였으니까요. 희망의 빛이. 그날 밤 호텔에서 보고서를 썼습니다. 나는 직접 목격했다. 첫 문장이었습니다. 한국의 방공 시스템은 실전에서 작동한다. 이건 실험실 데이터가 아니다. 전장의 현실이다.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세계는 더 이상 의심할 수 없다. 손가락이 멈추지 않았어요. 하늘의 방패가 완성됐다. 한국에서 저장했습니다. 내일 보낼 겁니다. 나토 본부에. 이번엔 막지 못할 겁니다. 진실을요. 브뤼셀. 나토 긴급 회의였습니다. 내 보고서가 논란이 됐죠. 호크 대령의 보고서를 검토했습니다. 의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재논의가 필요합니다. 회의실 분위기가 무거웠어요. 발언하겠습니다. 미국 대표가 일어났습니다. 호크 대령, 당신은 개인 자격으로 한국을 방문했죠? 그렇습니다. 공식 파견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강력한 주장을 직접 받기 때문입니다. 내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300대 드론이 5초 만에 격추됐습니다. 제 눈으로요. 조작된 시연 아닙니까? 독일 장군이 끼어들었습니다. 드론이 정말 작동했습니까? 리모컨으로 떨어뜨린 거 아닙니까? 피가 거꾸로 솟았습니다. 장군님, 내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30년간 이 일을 해왔습니다. 진짜와 가짜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건 진짜였어요. 증거가 있습니까? 프랑스 대표가 물었습니다. 다른 관측관들도 봤습니다. 나는 서류를 꺼냈습니다. 폴란드, 터키, 프랑스 관측관 보고서입니다. 모두 같은 결론이죠. 한국 시스템은 작동한다. 서류를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그럼에도 영국 참모가 말했습니다. 우리 시스템은 이런 속도가 불가능합니다. 미국도 안 됩니다. 한국이 어떻게? 그게 바로 문제입니다. 내가 책상을 쳤습니다. 우리가 못한다고 해서 다른 나라도 못한다고 생각하는 게 문제입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한국은 다른 접근을 했습니다. 고가 미사일 대신 저가 포탄. 큰 목표물 대신 작은 드론대. 우리가 생각 못한 방법으로요. 진정하십시오, 대령. 의장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중동에서 23명이 죽었습니다. 우리가 막지 못해서죠. 그런데 해답이 나왔습니다. 왜 인정 안 합니까? 호크 대령. 미국 대표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감정적입니다. 한국에 매료됐어요. 객관성을 잃었습니다. 객관성? 나는 웃었습니다. 쓴 웃음이었죠. 제가 객관적이지 않다고요? 데이터가 있습니다. 영상이 있어요. 목격자가 있습니다. 뭐가 더 필요합니까? 실전 검증입니다.
의장이 끼어들었습니다. 우리 관측 하에 공식 테스트가 필요합니다. 좋습니다. 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요청하십시오. 한국은 수락할 겁니다. 하지만 미국 대표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 전까진 도입을 논의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죽어가는데요. 내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매일 드론 공격이 있습니다. 우리 병사들이 죽어갑니다. 그런데 검증이 더 필요하다고요? 규정입니다. 독일 장군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박혔어요. 그럼 공개 시연을 제안합니다. 내가 말했습니다. 전 세계가 보는 앞에서 언론도 전문가도 다 불러서요. 그래도 안 믿으시겠습니까?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의장이 말했습니다. 탕. 의사봉이 울렸습니다. 회의가 끝났어요. 나는 그 자리에 남았습니다. 다들 나갔죠. 혼자였습니다. 복도로 나왔습니다. 호크. 누군가 불렀습니다. 영국 참모였어요. 조심하게. 그가 낮게 말했습니다. 자네 입지가 약해지고 있어. 너무 밀어붙이면 잃는 게 있네. 뭘 잃습니까? 경력, 명예, 미래. 그가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한국에 목매지 말게. 그들이 자네 책임져 주지 않아. 떠나갔습니다. 나는 벽에 기댔습니다. 내가 뭘 하는 거지? 30년 경력, 퇴직금, 명예. 다 걸고 있었습니다. 한국을 위해? 아니, 하늘을 위해.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에 앉았죠. 한국 측에 메일을 썼습니다. 공개 시연을 제안합니다. 전 세계 언론과 전문가 앞에서요. 가능합니까?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전송. 답장은 금방 왔습니다. 가능합니다. 보여주죠. 세 단어. 하지만 강력했습니다. 나는 미소 지었습니다. 싸움은 이제부터다. 2024년 5월 15일 충청남도 태안 공군 사격장이었습니다. 40개국 언론이 왔습니다. BBC, CNN, 로이터, 알자지라. 카메라가 수백 대였어요. 군사 전문가 80명도 참석했습니다. 미국, 러시아, 중국, 유럽. 나토 공식 관측단도 왔죠. 역사적인 날입니다. 한국 국방부 장관이 말했습니다. 오늘 대한민국은 세계에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늘을 지키는 새로운 방법을요. 관측 벙커는 10,000원이었습니다. 미국 대표가 내 옆에 앉았습니다. 호크, 실패하면 자네 책임이야. 그가 낮게 말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나는 앞을 봤습니다. 실험장이 보였어요. 포탑 5기가 설치돼 있었습니다. 오늘은 1000대입니다. 책임자가 발표했습니다. 1000. 네. 프랑스 전문가가 되물었습니다. 네. 드론 1000대를 투입합니다. 실제 작동하는 공격용 드론이죠. 웅성거림이 이렇습니다. 불가능해. 미쳤군. 실패할 거야. 나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제발. 스크린에 카운트다운이 시작됐습니다. 60초.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30초. 손이 떨렸어요. 10초.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하늘이 검게 변했습니다. 세상에. 누군가 숨을 삼켰습니다. 1000대. 말 그대로 하늘을 덮었습니다. 저걸 어떻게. 독일 장군이 중얼거렸습니다. 레이더가 돌았습니다. 화면이 붉게 물들었어요. 표적 1000개 포착. 기계음이 울렸습니다. 포탑 5기가 일제히 움직였습니다. 교전 개시. 쾅쾅쾅쾅쾅. 5포탑이 동시에 불을 뿜었습니다. 하늘이 하얗게 변했어요. 아니, 빛이 폭발했습니다. 드론들이 비처럼 쏟아졌습니다. 오 마이 갓. 미국 전문가가 일어섰습니다. 탕탕탕탕. 포성이 계속됐습니다. 하늘이 지워지고 있었어요. 1초, 2초, 3초. 누군가 세기 시작했습니다. 4초, 5초. 절반이 떨어졌습니다. 6초, 7초. 하늘이 텅 비어갔어요. 8초, 9초.
마지막 몇 대가 남았습니다. 10초. 끝이었습니다. 정적. 아무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화면에 결과가 떴습니다. 격추 997대. 소요시간 9.8초. 명중률 99.7%. 터졌습니다. 박수가. 환호가. 믿을 수 없어. 해냈어. 이게 가능하다니. 언론이 카메라를 들이댔습니다. 플래시가 터졌어요. 나는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해냈습니다. 옆에 앉은 미국 대표가 멍하니 있었습니다. 이건. 그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현실입니다. 내가 말했습니다. 한국이 만든 현실이죠. 밖으로 나갔습니다. 실험장으로 걸어갔어요. 땅이 드론 잔해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1000개의 금속 조각들. 무릎을 꿇었습니다. 손으로 만졌어요. 뜨거웠습니다. 대령님. 한국 엔지니어가 다가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말했습니다. 왜요? 세상을 바꿔줘서요. 그가 웃었습니다. 우린 그냥 하늘을 지켰을 뿐입니다. 일어섰습니다. 하늘을 봤어요. 푸르렀습니다. 깨끗했죠. 드론 하나 없었습니다. 이제 시작이다. 2024년 6월 나토 본부 긴급 총회가 열렸습니다. K-쉴드 시스템 도입 안건을 상정합니다. 의장이 선언했습니다. K-쉴드 한국 방공 시스템의 공식 명칭이었죠. 찬성. 미국이 손을 들었습니다. 찬성. 영국, 독일, 프랑스가 따랐습니다. 만장일치로 가결됩니다. 의사봉이 울렸습니다. 박수가 터졌어요. 나는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믿기지 않았죠. 3개월 전만 해도 모두 비웃었습니다. 이제는 도입하겠다고. 회의가 끝났습니다. 복도에서 미국 대표를 만났어요. 호크. 그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자네가 옳았네. 악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우리가 미안하네. 자네 말을 들었어야 했어. 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뉴스를 켰죠. BBC였습니다. 한국 방공 시스템 나토 공식 도입. 헤드라인이 떴어요. 하늘의 혁명은 서울에서 시작됐다. 앵커가 말했습니다. CNN으로 돌렸습니다. 게임 체인저. 한국이 방공 패러다임을 바꿨다. 로이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1세기 방공의 교과서 메이드 인 코리아. 웃음이 나왔습니다. 기쁜 웃음이었어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보고서를 쓰기 시작했죠. 한국 모델의 세계적 확산과 미래 전망. 제목이었습니다. 한국의 K-쉴드 시스템은 21세기 방공의 새 표준이다.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이는 단순한 무기 체계가 아니다. 패러다임의 전환이다. 고가 미사일에서 저가 포탄으로, 대형 목표에서 소형 군집으로, 수동 방어에서 능동 방어로. 한국은 금지된 무기의 원리를 평화의 방패로 바꿨다. 손가락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세계는 이제 한국을 배운다. 저장했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브뤼셀의 하늘이었습니다. 평화로웠죠. 이제 이 하늘은 지켜질 겁니다. 한국이 만든 방패로. 전화가 울렸습니다. 한국 대사관이었어요. 대령님, 초대하고 싶습니다. 어디로요? 서울입니다. K-쉴드 양산 1호기 출고식이 있습니다.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가겠습니다. 2주 후 서울 성남 한화 공장이었습니다. 양산 1호기가 서 있었어요. 태극기가 펄럭였습니다. 이 자리에 에드워드 호크 대령을 초대합니다. 사회자가 불렀습니다. 단상에 올랐습니다. 수백 명이 박수쳤어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저는 30년간 전쟁을 배웠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한국에서 평화를 배웠습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한국은 죽이는 무기가 아닌 지키는 무기를 만들었습니다. 하늘을 무기로 쓰지 않고 보호막으로 만들었죠. 한국 엔지니어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세계가 한국을 따라갑니다.
하늘의 방패를 베울어요. 마이크를 내려놓았습니다. 기립박수였습니다. 행사가 끝났습니다. 공장 밖으로 나왔어요. 하늘을 봤습니다. 서울의 하늘이었죠. 푸르고 깨끗했습니다. 대령님,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 만났던 그 엔지니어였어요. 제 아들입니다. 젊은 공군 중위가 서 있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중위가 격리했습니다. 아버지께 들었습니다. 대령님이 우릴 믿어주셨다고요. 나는 엔지니어를 봤습니다. 그의 눈이 붉었어요. 이제 안심하고 하늘로 보낼 수 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K-쉴드가 지켜줄 테니까요. 나는 두 사람을 껴안았습니다. 당신들이 세상을 바꿨습니다. 그날 밤 호텔에서 일기를 썼습니다. 나는 오늘 하늘이 바뀌는 걸 봤다. 한국이라는 작은 나라가 세계를 움직였다. 금지된 기술이 평화의 방패가 됐다. 이제 하늘은 한국의 이름으로 지켜진다. 펜을 놓았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서울의 야경이었습니다. 빛나고 있었죠. 나는 그 빛 아래서 배웠습니다. 전쟁이 아닌 평화를, 무기가 아닌 방패를, 죽음이 아닌 삶을, 한국의 하늘에서